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바이오다잉, 그 다음에 이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다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정확했으면 좋겠죠. 예, 가장 정확한 게 좋긴 하지만 이 주가 흐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특징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일단 상방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좀 먼저 볼까요? 지금 시간의 추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자, 그리고 지금 개인이 매수, 기관과 메인이 뭐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에 밀리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밀리죠. 자, 여기 보시면 상승과 하락이 나옵니다.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데, 신규 상장주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서는 자, 5일선의 이동평균선을 보게 됩니다. 그럼 5일선의 이동평균선을 자, 하락으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저항이 생긴다라면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지겠죠. 이건 단순히 개인만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5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수급이 자, 매수에 대한 수급이 약하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상승이 어렵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느냐. 자, 고점에 대해서 윗꼬리 달고서는 양봉 캔들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모습은 5일선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5일선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더 빠른 대응할 수 있는 손절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봉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저항 생긴 거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저항 생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항이 생기고 돌파가 나오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네,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 이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자, 하락을 해서 이 캔들을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 나왔을 때 어디? 네, 이 위에서 다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매수한다. 올라갈 걸 다시 매수할 거면 손절을 왜 하느냐? 그쵸? 이 모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양쪽을 다 생각을 하시고 양쪽 어떤 모습이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예, 그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대응을 또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좀 강조하고 있는데 양쪽에 대해서 생각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 모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방은 자, 이 고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고점에 대해서 자, 이 최고점이 아니라 손절에 대한 최고점 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상승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양봉 기준을 갖고선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지지에 대해서만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는데 지지하는 것은 상승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꼬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꼬리가 일단 이 밑으로 상방에 있는 꼬리,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이미 진입을 한 거죠. 그러면 다음 자리를 봐야 돼요.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면은 자 5만 원에서 5만 1천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게 되겠죠. 자, 이 하단 쪽을 말씀드리면 꼭 이 밑에를 지지한다. 이 밑에를 찍고 올라간다가 아닙니다. 이 박스 안에서 봐야 돼요. 박스 안에 지금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뚫고 다시 올라가느냐 또는 밀리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밑에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해서 큰 반등이 나올지 그걸 또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 양봉과 음봉에 있었을 때에 일단 이 음봉의 하단을 먼저 먹고 올라가야 돼요. 이 하단 쪽을 먹고 올라가야지만이 상승이 시작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승이 나올지 못 나올지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색칠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네, 이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에 대한 하단 네, 지키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 어디? 네, 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꼬리 끝에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만 1,000원, 5만 2천 원대 정도 돼 보이죠? 네, 이렇게 좀 지지를 해야 됩니다. 자, 단순히 꼬리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큰 양봉 있지 않습니까? 이 양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양봉을 벗어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하는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겹치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추가로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 좀 상승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상승한 것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시간의 상승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 초반에 상승 띄워 놓고 추가 상승이라든지 수급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상승하고 내일 시초가의 좋은 모습이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봐야 돼요. 예, 지켜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일단은 매매는 안 된다. 매수할 필요가 없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라인대는 깨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켜봐야 할 내용이 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지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지 확인을 해야 할 수 있는 라인대가 없어요. 그냥 최저점입니다. 최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최저점 라인대가 어떻게 네, 최종적인 지지 라인이에요. 그 올라가지 않습니까? 내일 지금 시간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 가격에서 밀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의 최저점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최저점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 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13만 원. 13만 원이 저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항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자 30분 봉을 좀 가볼게요. 30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 그러니까 13만 원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13만 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네, 이 모습을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5분 봉에서 볼게요. 자 13만 원대를 보겠습니다. 네, 13만 원을 보시면 자, 장 초반에 강하게 밀죠. 강하게 밀고 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13만 원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냐 아니면 그냥 크게 의미를 둘 필요 없는 그런 라인이냐라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설정을 했지만 확인을 하면 돼요. 그 자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중요했는지 안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강한 게 거래량에 실려서 빠져요. 그러면 저항이 생기죠. 물론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저항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을 실리면서 기준 라인 돌파 저항이 생기면 이거는 빠지는 거죠. 그냥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빨리 남보다도 빨리 매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30분 봉 다시 한번 가볼게요. 13만 원에 대한 부분과 13만 원 전에 뭐가 있죠? 양봉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양봉 하나가 있는데 이 양봉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2만 6천 원대가 되네요. 이 12만 6천 원대를 확실하게 돌파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6천 원 아주 짧은 구간이죠. 아주 짧은 구간에 12만 6천 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라인이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 그런 돌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거죠. 돌파 안착 돌파 안착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하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지 라인이 일단은 가장 최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보시는 것이고요. 네, 상승에 대한 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다시 하락을 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